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나는 월급 150만원으로 일곱채 집주인이 되었다. 이런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읽는 책마다 진짜 유익하고 알찬 책들이 많아가지고 소개시켜 줄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으면서 이해가 돼서 그런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돈 없는 월급쟁이 최소 투자로 최대 수익을 올리는 비법. 이 작가는 150만원 월급으로 7채의 집주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테크 책을 보다 보면은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이런 말이 있죠. 주변에 부자한테 잘해라. 그리고 부자한테 배워라 그러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 주변에도 부자가 없어요. 부자가 뭐 저 같은 찌질이라고 얘기해 준답니까? 그리고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한테 배워라 그러는데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이 저한테 누가 그런 조언을 가르쳐 준답니까? 만나기도 힘들어요. 투자에서 성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주변에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투자를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왜 당신한테 가르쳐 줘? 그러지.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을 길을 이렇게 가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멈춥니까? 다른 길을 찾아봐야죠. 다른 샛길, 이렇게 샛길로 가는 길도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길도 있고 돌아서 가는 길도 있고 다리를 와서 가는 길도 있고 어떤 게 빠른지 판단을 해서 저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긋습니다. 여기에 제 위치입니다. 여기서 항상 어느 쪽으로 가야지 내가 잘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거를 항상 선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이동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십자가를 그어요. 여기서 어디로 가야지 잘된 선택일까 이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주변에 그 성공한 사람들을 찾기는 진짜 상식적으로 힘들어요. 거기다가 대인관계가 진짜 막 좋고 사람 사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할 수가 있지만 저같이 대인관계도 빵점 그렇다고 성공한 사람 아는 사람도 없고 친척 중에도 성공한 사람이 없고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조언을 받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책을 읽는 겁니다. 책에서는 실패해가지고 쫄딱 망한 사람이 책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성공해가지고 자기 성공담, 자기가 실패해서 고생했을 때 그 고생한 그 경험을 얘기해줘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고생을 안 하고 성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다. 이래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성공한 거 자랑하고 싶다. 이래서 책 쓰는 사람이 많지 저 쫄딱 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쫄딱 망합니다. 그런 식으로 책 쓰는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다는 거는 이게 내 자녀들이 커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쓰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자기 그 평생 체득한 노하우를 다 공개합니다. 이 책 한 권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기 밑바닥까지 다 끌어내야지 한 권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책 소개를 해주는 게 이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인드. 왜냐면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계속 오르기만 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때로는 폭락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샀는데 이 폭락을 견뎌야지 이 큰 상승폭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폭락을 어떻게 견디냐? 아니면 폭락할 때 쌀 때 어떻게 해서 살 수 있냐? 그게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마인드가 좋아야지 살 수 있지. 마인드가 좋지 않은 사람은 이 겁나서 못 삽니다. 이거 나라가 망한다고 막 그러는데 이거 집 사게 생겼습니까? 주식이 회사가 망한다 그러는데 여기 쌀 때 어떻게 삽니까? 좋을 때는 좋다고 그럴 때는 사죠. 좋다고 그럴 때 사면은 사자마자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보통 사람들 못 기다립니다. 이런 마인드가 정립이 되지 않고는 못 기다립니다. 먼저 읽던 책을 다 읽고 이제 오늘 새롭게 읽기 시작했는데요. 저도 다 못 읽었어요. 근데 좋은 문구가 있어가지고 읽어 드리겠습니다. 월급만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없다. 남편과 맞벌이를 해도 여전히 힘들다. 아이가 어릴 때는 교육비가 적게 들어간다. 그러니 지금이 적기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며 직장 생활을 한다. 하지만 맞벌이를 해도 경제적 여유를 누리기는 힘들다. 여전히 우리는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산다. 엄마 교통비 줘. 얼마 전에 넣어줬잖아. 그때가 언젠데 나 다 썼지. 엄마 용돈 줄 날짜도 지났어. 같이 통장으로 입금시켜줘. 알았어. 엄마가 깜빡했네. 아침부터 딸아이는 엄마를 보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지만 항상 돈이 부족하다. 결혼하기 전에는 돈은 언제든지 벌고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남편이 가진 게 없어도 사랑하니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처음부터 많이 가지고 시작하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젊은 만큼 둘이 열심히 벌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여기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한 가정을 이끌다 보니 늘 부족한 게 돈이었다. 우리는 잘 지내다가도 돈 이야기만 나오면 부부싸움을 벌이기 일쑤였다. 어른들은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돈이 없으면 다툼이 잦아지고 사이가 나빠진다 라고 말씀하셨다. 어른들의 삶의 경험이 많다. 젊은 사람들보다 살아온 세월이 길다. 그만큼 지식과 지혜가 있다. 힘들게 살다 보니 내가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살았음을 깨달았다. 친정집에 갔다. 엄마 요즘 몸은 어때요? 식사는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라고 묻자 엄마는 괜찮다. 요즘 너희들은 아무 일 없지? 라고 되물으셨다. 엄마는 늘 자식들 걱정이시다. 엄마에게 용돈도 많이 드리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잘해드리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엄마의 얼굴을 뵙는 것은 좋은데 마음과 달리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못해드리니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다. 돈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다 돈이 필요하다. 실직하고 몇 개월을 쉬게 되면 모든 생활이 엉망이 된다. 매달 들어가는 공과금, 생활비, 세금, 통신비, 교육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월급만으로는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가기 힘들다. 월급은 내 몸을 움직여서 창출하는 수입이다.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되면 수입이 멈춰버린다. 돈이 없으면 인간답게 살아가기가 어렵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월급날이 되면 입금 알림이 폰에서 울린다. 그러면 각자 입금을 확인한다. 반응들은 각양각색이다. 누구는 월급이 들어와도 카드값, 세금, 보험, 학원비, 각종 공과금 등이 정신없이 빠져나가 그러고 나면 이번 달도 적자야 라고 말한다. 또 다른 누군가는 월급날이 되어도 즐겁지가 않아. 안 다니면 더 힘드니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한다. 영숙 언니는 월급을 떼어 꼬박꼬박 은행에 적금을 붓는다. 그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회사에서 잘리기 전까지 직장에 다닐 거라고 한다. 그래서 언니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다.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회사에 충성한다. 어떻게든 회사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이다.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노후에 편히 살고 싶어서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회사에 집중하다 보니 자신을 돌아볼 틈이라고는 없다. 언니가 그때까지 안 먹고 안 쓰고 돈을 모아도
1억 원도 못 모은다. 1억이란 돈으로 어떻게 노후를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내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는 현실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는 힘들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 달 생활할 정도의 돈만 내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회사에 많은 돈을 벌어다 줘도 결국은 회사 사장의 배만 불리는 셈이다. 딸아이가 연기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했다. 학원비가 월 45만원이었다. 학원비를 충당하려면 생활비를 더 아껴 써야 했다. 수빈아, 너 정말 연기하고 싶어? 왜 갑자기 연기를 배우려고 생각했어? 배우는 감정에 내 감정이 이입되는 것이 신기했어. 나도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배우가 되고 싶어. 수빈아, 잘 생각해야 돼. 정말 하고 싶다면 보내줄게. 아이가 하고 싶다는 것을 포기시킬 수 없어 허락했다. 아이는 무척 행복해했다. 아이가 좋아하니 엄마로서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월급은 정해져 있었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계속 빠져나갔다. 어디서 돈벼락이라도 맞고 싶었다. 돈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하지만 환경이 나아지지 않자 상실감에 자신감마저 떨어졌다. 아이에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다. 월급으로는 해줄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었다. 모든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원하는 걸 뭐든지 해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부모가 가진 게 많지 않으면 마음과 달리 해주지 못한다. 그에 따른 상실감이 자신을 더 괴롭히게 된다. 월급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부동산 투자만이 나를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나는 열심히 여러 부동산 책과 경제뉴스, 신문을 찾아보았다. 세미나와 강의를 들으면서 나의 부동산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했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과 배움을 투자해야 한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힘들어지는 기분이 든다. 모으고 모아도 항상 제자리다.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으니 삶이 자꾸 힘들어진다. 월급만으로도 잘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갈수록 월급만으로는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는 걸 깨닫는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 그런데 이는 부자가 되면 다 해결될 문제들이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월급으로 가능할까? 내 경험상 월급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이야기다. 주위를 둘러보자. 월급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을 것이다. 내 주위에는 나와 같은 사람들, 즉 평범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돈을 쫓아가는 삶은 힘이 든다. 한 달 월급을 손에 쥐기 위해 피곤하고 지쳐도 말 한마디 못하고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 가족들과의 시간을 맞바꾼 채로 하루하루 살아간다. 우리는 월급을 주는 회사가 고맙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월급으로 생활을 해결하고 있으니 고마운 존재이긴 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월급만으론 살지 못한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한다. 자식들에게 기대어 살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젊은 사람들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가 힘든 세상이다.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기 위해 더 이상 월급에만 기대지 말고 스스로의 편견을 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기 위해 더 이상 월급에만 기대지 말고 스스로의 편견을 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동으로 돈을 버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일 먼저 돈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 자신을 먼저 성장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을 만나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서점에 가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을 통해 부자의 습관과 의식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나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작은 실천 하나가 삶을 변화시킨다. 만약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자유와 멀어진다. 그러니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이 책을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요. 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직 월급 150만원으로 월급 받아가지고 150만원 월급 받으면은 솔직히 자기 자신, 남편, 자녀, 이 3명이서 생활비 쓰기도 모자란 돈이죠. 근데 이 뒷장을 읽어보다 보면 남편은 암이 걸려가지고 암투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도 돌보면서 가장 노릇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도 하면서 직장 생활도 합니다. 그러면서 7채의 집주인이 됐습니다. 그 비결이 이제 나오겠죠. 아직 저도 못 읽어봤어요. 근데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왜 다들 살림과 육아에만 올인할까? 그 다음에 목표를 명확해야 방향이 정해진다. 직장에 다니는 지금 미래를 준비하라. 저축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게 옛날에는 저축하면은 이자가 막 20%, 뭐 10%막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자가 20%면은 내가 만약에 1억을 넣어놓으면은 1년 이자가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1억만 은행에 넣어놔도 알뜰살뜰하게 2천만 원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10억 가진 자산가는 2억이죠. 1년 이자가 2억이에요. 그럼 10억만 은행에 넣어놔도 똥똥거리며 살 수 있죠. 2억이면 생활비 넉넉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거 10억 넣어놔봐야 은행 이자가 2%잖아요. 2%. 그러면은 1억, 1000만원, 2천만원. 2천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 12달 나누면 얼마예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00만원 조금 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은행이자가 물가상승률이 3%인데 은행이자는 1%예요. 그러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2%예요. 은행에 넣어놔봐야 1년에 2%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과 월급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이거죠. 저축만으로도 옛날에는 됐지만 지금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로 인해 나의 인생이 달라졌다. 미래가 불안하다면 부동산 투자를 하라. 나는 2천만 원으로 내 집을 마련했다. 파산한 나를 일으킨 건 부동산이었다. 내 삶을 바꾼 부동산 투자 공부. 부동산 투자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부자가 되는 공부는 따로 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부동산 투자다. 부동산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이런 소제목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걸 책을 읽으면서 왜 소개를 시켜드리냐면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 국민학생도 들으면 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지? 이해가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도 처음부터 부동산 투자를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부자가 되어 있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주식 투자를 한 거를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지금 처음에는 많이 까먹었지만 지금 11년 연속 수익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 수익이 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만 계속 나다가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돈도 벌지만 자신감도 봅니다. 그리고 이제 11년 연속 수익을 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 습관이 돈 버는 습관이 돼가지고 아무렇게나 해도 돈을 안 잃는다. 그런 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초보자보다 훨씬 제가 똑똑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 초보자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개미 이런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지만 저는 여러분과 같은 초보자 입장에서 조금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앞으로 부자가 되는지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의 그 부자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고 삼아 여러분도 같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